제됐어요. 사주명조를 이렇게 주면 미리 안 받습니다. 그냥 보고 나온 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해버려야 하는데, 일단 사주를 보는 제가 항상 이거 울리노. 사주를 보는 항상 이제 순서와 스토리에 입각해서 이제 첫 번째 공망. 공망이 뭡니까? 신유. 자축이에요? 자축. 좀 불러주세요. 2번. 귀인. 천을 귀인이 뭐죠? 유해. 해유. 그 다음에 격을 봅니다. 격이 뭐죠? 정제기요. 네. 자, 격으로 떴으니까 어쨌든 지지의 월에서 대세를 받은 것을 하늘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요것을 특화해서 쓰긴 쓸 것이다. 그것을 스트레스로 쓸 것인지 잘 쓸 것인지 유익하게 쓸 것인지는 이제 그 음양의 대세와 움직임에서 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오행의 원리에서 한번 볼게요. 오행의 원리에서 보고 그 다음에 물상의 원리에서 이제 또 한번 보고, 오행의 원리에서 자에서 이제 시골에서 크다 보면 그 별을 이렇게 키우고 우리가 농작물을 키울 때에 보면 봄에는 봄에 맞는 기운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곡식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자, 여기 축에서 이 사주의 그 팔자라고 하는 것을 축에서 해로 넘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축에서 인으로 가가지고 뭐 하여튼 이런 순환의 스토리를 갑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축에서 요렇게 가게 돼 있고, 봄과 여름을 추구해서 가는데, 자, 얘가 봄을 추구해서 간단 말이지, 얘가. 봄을 추구해서 가는데, 다 상승의 인자라. 플러스, 진 플러스, 인 플러스, 병 플러스. 그런데, 봄에서 봄으로 가야 돼서 이것을 확 키워주고, 육성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인자가 뭐 있습니까? 요 두 개 있지. 오행에서 경십. 자, 이거는 그러면 물상으로 뭘 그려볼 수 있냐면, 봄날의 얼음덩어리, 봄날의 고드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상의 경지에서 보면 축이라는 겨울에 변화무상한 땅과 산 위에 호랑이 두 마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있는데, 요것이 뭐가 되냐면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울타리라든지 이 호랑이가 넓게 뛰어놀아야 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뭐가 됩니까? 목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뭐 제 쪼대로 합니다. 제 쪼대로 보니까.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인자는 뭐가 될 수 있냐면 격으로서 번듯하게 멋있게 떠 있는 격의 될 수 있으나, 즉 이 호랑이라는 이 인자를 격으로서 번듯하게 떠 있는 인자는 될 수 있으나 이 호랑이가 설치고 뛰어노는 데에 방해 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이 격이 병화가 뭡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아버지가 격으로 떠가지고 번듯하게 멋있는 사람이라. 또 그러면서 이 신금이 병화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 관, 즉 명분, 대의명분, 그죠? 세상의 관을 보고 있는 신금이라. 대의명분을 추구한 사람이라. 반듯하게 걸어야 돼. 응? 밥 먹을 때는 90도로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추구하는 아버지이다 보니 이 인목, 즉 공부라든지 자기의 이상이라든지 사상을 가로막는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방해의 인자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는 뭡니까? 양지입니까? 경금의 묘지면서 신금의 양지다. 그러면 아버지는 뭡니까? 양지의 물상을 하면서 병화의 관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지. 그럼 뭐 교육적인 물상이라든지 번듯하게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물상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
자, 우리가 음양의 원리에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딱 태어날 때, 남자, 여자, 나는 인자의 음양의 크기를 남자는 이렇게 크게 줬어. 가정을 치더라도. 여자는 음으로서 이렇게 작게 줬어. 근데 병진이라고 하는 것이 관대죠, 관대. 여자가 뭘 차? 관대를 차, 관대. 그러면서 양이, 이 용머리에 있는 용뿔이 뭡니까? 불용이잖아, 불용. 그러니까 여자가 양을 어떻게 씁니까? 너무 과다하게 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이 과정이야. 이렇게 살아야 될 여자가 이렇게 살죠. 그럼 남자가 차저 구간에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그럼 남자와 인연이 어떻게 씁니까? 첫 번째. 멋진 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남자와 인연이? 멋진 놈은? 짧아. 아니면 밤에 짧든지. 두 번째. 흐무럭흐무럭하고 힘이 약하면 어때요? 애정의 굴곡사를 겪으면서 길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하나 있어. 해외의 인자를 가질 수 있어. 해외 인자. 해외의 인자를 가지면 멋진 놈을 만나가지고 애 하나 놓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들어와. 이건 필살기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해외의 인자를 가질 경우에는 자식을 놓고 나서 이혼하고 다시 컴백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요렇게. 자, 요 놈이 뛰어노는 공간. 요 놈이 뛰어노는 공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오빠는 뭐예요? 자기 오빠는 나와 어깨를 나란하는 비견의 오빠는 이 노래 호랑이가 하늘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요것도 만만찮은 애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요거가 더 멋지게 볼 수 있죠. 근데 자, 그 다음에 자기 오빠는 굉장히 좀 뭔가 좀 아주 이름난 멋있는 뭔가를 한다든지 해외의 인자를 바라본다든지 아마 좀 한급발 할 수 있는 교수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런 물상을 짓는다 볼 수 있고 얘가 원래 간호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얘가 원래 수하다가 간호 뭐 그쪽 그런 거 아니 출근에 8인치면 병아를 떼어나가 해상으로 갔긴 해. 너무 살리는 거 이런 거 하다가 너무 오버하시네. 자, 원래 얘가 병진의 어떤 이제 진월이라고 하는, 자 보세요. 우리가 4월 진월의 태양은 어떻습니까? 변화무쌍하다고. 변화무쌍. 진월의 태양. 즉, 이 진의 인자를 가지면 보통 첫 번째, 이게 이제 간지의 속성이에요. 직업성을 뭘 가진다? 2개 이상 가진다. 2개에서 3개 이상 직업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술성의 인자를 가진다. 예술성. 왜? 여기에는 뭐냐면 이파리와 가지만 있던 것이 꽃을 피우는 거야. 꽃을. 그래서 변화무쌍한 에너지, 예술성의 인자를 반드시 가지게 돼 있어. 혹은 투자 비상. 그리고 근무를 하더라도 뽀대하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여자지만 노조 간부가 되고 싶어.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 뭔가 그 병원에서도 나이는 어리지만 좀 대장 역할을 하고 대장지를 해서 좀 눈맞게 나올 수 있는 인자를 좀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싶어요. 이 사주 명조상으로만 봤을 때에. 그죠? 그 다음에 대운의 인자를 또 한번 봅시다. 자, 이 대운의 인자를 한 두세 개 정도의 어떤 그런 시나리오 각본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병화가 확 설치고 이 진의 관대를 차고 설치고 뛰어나가고 하는 것을 뭐가 잡아? 병화를 가을이 와서 잡아. 계절의 요인을. 그죠? 자, 병신합이라고 하는 게 병화는 펼치고 막 확 벌어져야 되는데 신금의 가을 기운이 쫙 와가 입 다무시오. 딱 이런 겁니다. 그죠? 이미 아버지가 입 다물어라. 딱 고래 살아야 된다라고 딱 한 상태에서 병화가 묶여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병신의 인자에 묶여서 해자축을 쓸 구간에는 얘는 공부만 열심히 해. 공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술과 디자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추구하고 하는 것을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요 신축의 간지를 쓴다면 신축은 뭐다? 자, 신축의 무상을 보세요. 주사기다, 주사기. 축은 뭐다? 축이 요런. 왜? 신금이 뭐다? 요런 거다. 그죠? 그래서 도구와 연장을 쓰는 사람이다 이거지. 원래 이게 뭐냐면 내가 보기에 진의 인자를 타서 조각이나 예술 디자인을 하다가 아마 거기에서 얘가 조금 변화를 줘가지고 여기 신축의 물상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 구간에서 얘가 해자축 구간에서 이제 웅크리고 앉아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요 대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술대운. 술대운에서 이제 변화의 인자라든지 어떤 변화의 속성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지지의 에너지의 인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술이라고 우리가 손을 오물 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오문 거야. 술은. 술에서 태양이 저물어 가지고 태양의 흔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그럼 이때에 술대운에 와서 태양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꿈을 접어야 되겠지. 접을 수밖에 없는. 자, 이거 둘 다 마찬가지야. 자기가 의도하는 것과 다르게 이 술대운에서는 제법 태양이라는 인자를 술시라고 하는 인자로 술시로 딱 와버려. 시간으로 개념으로 하면 술시라는 인자로 와버리게 되니까 병화는 꼼짝없이 뭐야? 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술이 와버리니까 뭐야? 진의 인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줘. 진은 뭡니까? 펼친다고. 인묘진, 진, 우리 진씨는 몇 시죠? 진씨가 5시, 몇 시고? 7시에서 9시. 7시에서 9시는 뭐냐면, 우리가 회사 출근해가지고 회의하고, 막 업무야, 됐지? 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하고 업무를 막 펼치기 위해서 확 하고 있는데, 뭐다? 술이라고 하는 껌껌한 인자가 온 거야. 그러면 몇 가지로 이것을 각본을 쓸 수 있는데, 술이라는 공간에서 이걸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술이라는 공간에서 안에서 막 변화무쌍한 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고 하려고 하는 것을 썼는데 술이라는 어두운 공간이 딱 와버리니까 병화에서는 뭐가 왔다? 어둠의 공간, 관.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 운동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술이 잡아버리니까 이 진중에 있던 뭡니까? 개수의 인자가 톡 투가 날 수도 있어. 개수인자. 개수인자가 투가 난다는 것은 뭐냐면, 개수는, 이때의 개수는 물이 아니라 어둠이라, 어둠. 한기와 어둠이라. 그 어둠이 어떻게 쓱 올라가. 그럼 어둠은 관의 인자라. 이 관을 직장의 인자라든지 이런 거로 쓸 수도 있고, 남자의 인자로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간호사로도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병신이라고 하는 데서 묶여가지고 이 병화가 꼼짝달싹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를 사실은 쓰기는 쉽지는 않은데 조금 엉뚱한 내가 좀 임성한 작가처럼 엉뚱한 스토리를 한번 써볼게요. 해자축 구간은 뭐냐면 애정의 구간이라.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해자축은 밤에 우리 뭔 짓 합니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 애정을 나누죠. 그죠? 애정의 구간에 얘가 식상을 달고 있으니 다니든지 해외 인자라든지를 갔다가 일찍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입양하고 부모님 몰래 입양하고 완전 망나니야 망나니. 나는 또 하여튼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어떤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지. 이 스토리에서. 대운이라든지 이 술의 인자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명주에서는 요거한테 영향을 미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연의 에너지의 기운상 자, 축, 미, 진, 술. 자, 요 술의 인자는 어둠으로 넘어가는 인자고 진은 아침에서 열기로서 가는 인자인데 그래서 진에서 열기로 가고 따뜻하고 외부가 확 밝아지고 따뜻해지기 위해서는 외부는 그래야 되는데 한기를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한기 자체가. 그래서 진 속에 뭐가 있죠? 이거는 물이라고 표현도 하겠지만 요거는 한기로 봐, 진에는. 자, 지금 땅 속에 있는 이 개수의 인자가 물이라고 표현도 할 수도 있겠으나, 내가 이 사주
간지를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진은 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기. 그래서 한기라든지 이건 차가운 기운은 땅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4월을 연상해 보세요. 4월에 땅 밑에 물이 축축 차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확 이게 꽃이 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와 열기를 줘버리니까 밖에 확 청지겠죠. 그죠? 그러면서 한기는 땅 밑에 있어. 그래야 여름을 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술이라는 이름이 뜨고 와가지고 진술충이라는 용어로서 얘기를 하지만 진중에 있는 그 밝고 여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인자의 어둠이 쓱 찾아오니 이 진이 어두워지면서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져.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은 이렇게 벌리려고 하고 술이 와가지고 술이라는 대원에서 확 다물어지니까 이 다물어진 운 속에서 이 진을 쓱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데 뭐 얘기하려다 이러노? 그래가지고 이 술 대운에서 그러한 이 진을 접으면서 저 자식의 인자가 왜 또 그걸 봤냐면 축진파가 또 일어나. 축진파가. 축진파가 있으면 사연이 있어, 사연이. 파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사연의 이제 진술충, 축진 이런 것은 대운에 또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떤 사연의 인자를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토라고 하는 인자들이 고지면서 묘지라.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창고면서 금의 묘지란 말이지. 그래서 기억의 인자, 사연의 인자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이것들이. 그래서 비밀의 인자가 이렇게 탁 서로 막 내 식으로서 내 식상으로서 비밀의 인자가 서로의 추억인데 여기서 또 뭡니까? 비밀의 인자들이 서로 하는데 특히 요놈을 영향을 더 많이 줘. 요거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인자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에너지 성향은 비슷한데 요거하고는 극단한 에너지라서 요것을 위축시키든지 이것의 에너지라든지 이것의 비밀을 변당시키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그런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에 있다 각본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싶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엄마가 자 보세요. 자 엄마가 무기력하게 가정생활을 한다 했죠. 그러면 오빠와 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게 돼 있어. 엄마가 밖에 열심히 활동하고 엄마가 막 일을 한다 이러면 얘들이 공부가 별로야. 희한하죠. 왜? 인성의 인자를 얘는 받아왔어. 어쨌든 인성을 써먹으라고 사주에서 인성을 써먹으라고 돼 있어. 근데 인성은 엄마잖아. 엄마의 인자로서 다 써먹어버리면 내가 인성으로 써먹을 게 없어. 인성으로서. 이것은 뭐냐면 에너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에너지. 이거 실제로 실용화해서 쓰는 겁니다. 에너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에너지를 써먹으라라고 이렇게 다 태어났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도 인성이라 했고 공부도 인성이라 했고 나의 생각과 사상도 인성이라 했고 그것도 인성이라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인성 요소로 그냥 글자에 퉁한데 이것만 가지고 인성을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인성이라고 하면서 반드시 크게 써먹게 돼 있는데 이 인성 인자를 엄마를 써서 이 인성으로 나타났는지 공부로서 인성이 나타났는지 이거로서 인성이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인성 인자를 안 썼다면 얘는 써먹어야 되잖아. 어떻게든. 그러면 그 인성 인자를 뭘 써먹겠다? 공부라든지 학업의 인자로서 써먹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술 대운을 읽으면서 변화를 겪고 신유 대운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가을 추수하면서 거두어들이면서 뭔가 이 신유 대운이라고 하면은 이 신금과 경금의 인자를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이 인성의 인자는 좀 약화시키겠죠. 인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키우고 육성하고 막 성장시키고 하는 인자들은 약해지면서 거두어들이라는 거예요. 거두어들이고 뭔가 수확하고 이런 인자로서 쓰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풍요롭게 쓰긴 쓰나 이 인자가 약해지니 인성의 인자는 약하게 쓰면서 어떤 실질적인 재물이라든지 이런 인자를 거듭해서 쓰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럼 운의 형태로 봅시다. 자 올해 병신년 왔죠. 자 원래 이제 사주를 보려면 앞 3년 올해 병신이라면
앞에 3년, 뒤에 3년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작년에 뭡니까? 가보죠. 아, 을미. 아씨, 도사필 내라 했더만. 을미. 그 다음에 가보죠. 자, 작년에 미가 딱 됐단 말이지, 미가. 그러면 간목이 어떻게? 이게 투가 하면 갑이죠, 그죠? 쑥 들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을, 경, 합한다. 자, 합한다는 게 뭐냐면, 경이라는 에너지를 얘는 어쨌든 쓰고 되는데, 천간에서 합은 답답하게 만들어. 에너지. 경이라고 하는 가을의 추수였던 그런 경의 인자를 을이라고 하는 인성의 인자로 확 올라와가지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천간은 기의 세계고 에너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해서 탁하게 만든다든지 합해가지고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못 쓰게. 그러면서 이것이 쑥 들어가. 위에서. 인미. 귀문하면서 식 다 뜯어주죠. 그러면서 간목을 어떻게 쑥 들어가게 만들죠. 그 다음에 을목이 합금하죠. 작년에 골치 아팠단 말이야, 작년에. 응? 작년에. 그래서 올해 뭐가 있습니까? 이 신을, 인신충을 딱 하니까 뭡니까? 직장 옮기고 싶은 거예요. 문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어? 신금이 있다고. 자, 신금의 또 속성은 뭐냐면, 신금이 임수의 뭐? 장생이죠. 장생. 그러면 관이 장생이란 말이야. 자, 이 신금을 또 설명을 하면, 신금이 뭐냐면, 신금의 에너지의 속성과 신금의 간지의, 이게 뭐냐면, 신금의 지장간이 뭐 있죠? 무, 임, 경. 자, 이게 뭐, 어떤 물상이냐 하면, 산에, 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해. 그게 뭐냐? 지리산 자락에, 자, 보세요. 이것이 장생의 에너지가 탁 드러나냐면, 장생의 에너지가 지리산 자락에, 산 같습니까? 돌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 그죠? 물이 스타트가 되는 거야. 어? 아, 그래? 물이 흐르는데, 요 흐르게 장생이라, 장생. 물이 스타트 한다 이거지. 그런데, 물이 스타트 하는데, 신에서, 유에서, 그럼 술에서는요, 이런다고. 장생, 목욕, 관대하잖아요. 그죠? 물이. 그런데, 물이 생겨가지고 이 물이 밖으로 흐르느냐 하면, 땅 속으로 흘러, 물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을 잘,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 물이 생겨가지고, 물이 딱 생겼다. 우리 인간이 감지하기에, 물이 쫄쫄 흐르네. 근데 쫄쫄 내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물이 안 보여. 그렇지만 그 물은 내려오면서 성장하면서 커가고 있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장생의 인자는 뭐냐면, 새로운 직업의 스타트라든지, 새로운 변경, 혹은 이 장생이 관이니까, 재에 있는 관이니까, 내 재단, 혹은 여기에 관의 인자, 새로운 변화, 변경, 뭔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의 시초와 단초를 제공한다. 그것이 그러면서 사건이 그래요. 신유술에서 실제적인 사건이 딱 드러나는 거, 내가 해에서 딱 드러나. 밖으로 드러나는 게. 신에서 시작했죠. 아니, 요거 됐지. 요것이 실제적으로 눈으로 들어가게 커지는 건 언제다? 해년이다, 해년. 왜? 신에서 시작한, 지리산에서 돌 밑에서 시작한 물이 내려오다가 땅 밑으로 흘러가가지고 가다가 신유술을 흘러다가 물이 확 모이는 데가 어제다? 해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에서 시작한 공부라든지 신에서 시작한 무언가의 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 해년이다. 해년. 그 다음에 신자지 삼합의 원리에서 자대원 되면 이제 한꺼번에 하겠지. 왕지에 올라가니까. 알겠죠? 요 원리 이러죠. 그래서 올해 병신년이 오니까 이 병화를 동하게 만들어. 자, 이것도 세년을 해석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다 같이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신이 왔다는 얘기는 뭐다? 요것이 뿌리가 되죠. 첫 번째, 뿌리가 되죠. 뿌리가 되니까, 이것이 신이 뿌리가 되니까, 제가 동하기 시작해. 제가 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뿌리를 얻으니, 제의 인자는 별로 좋은 인자는 아니죠. 정말 하자면, 지가 입고 있는 재단이라든지, 혹은 아버지라든지, 이런 인자에서 뭔가 해방의 요소로서 상당히 스트레스 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도와. 힘의 뿌리가 준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결제하러 오면은, 그래,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야, 이거 왜 이랬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하나의
인자를 탁 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지를 또 흔들어줘. 자, 이신충하죠. 문서를 때리네. 즉, 이거 뭐 인성의 엄마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결재권,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의 상사로도 볼 수 있는 거야. 딱 때리면서, 그리고 내 자리를 동하게 만들어. 문서를 동하게. 인사권, 이걸 동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이 신이 또 뭐예요? 사유축금. 응? 묘지로서 쓰죠. 그러니까 답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신자 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 식과 제가 움직여가지고 이동성, 탈바꿈 이런 인자로서 또 이 신이 또 충하니까 가야 되겠다. 와가지고 갈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이 한번 옮기볼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이게 둘이 같이 갈 건데 에라이 가자. 이런 스토리를 짜기 쉬운 스토리다. 그래서 이 또 병화는 뭐냐면 이제 병화가 뜬다는 것은 또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니까 이 공간의 확장으로도 볼 수 있어. 공간의 확장. 또 비견의 인자로도 볼 수 있으나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크게 만들어.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오면서 요 신금을 또 밝기도 만들어. 보석을 또 더 빛나기도 만들어줘. 그러니까 내 재능이 네가 재능에 묻혀 있었는데 네 재능 그거 왜 스쿨로 안 하노? 그런 갈등도 있고 하니까 야 그러니까 하고 옮기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거지. 그죠? 그리고 내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회하겠죠? 또 뭐 있노? 오빠, 아버지, 애정. 그러니까 애정은 결혼은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늦든지 혹은 남자가 흐물흐물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에너지 운동성이 있죠? 그렇게 이제 동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설명드렸던 그런 좀 아주 변태적인 시나리오도 좀, 혹 가다가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스토리의 구성상에서 이제 그래 됐으니까. 그러려고. 공망을 어떻게 봐요? 축이 공망이. 공망이 뭐냐면, 축이라는, 이제, 공망은 이제 그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에너지는 있는데, 육치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육친적으로는 내가 약하게 쓴다든지, 또 이 식이라는, 이게 이제 식이라고 하면, 자, 공망이라고, 옛날에 공망은 이제 밀집되어 있어서 꽉, 질량적으로 꽉 느낄 수 있는 게 그건데,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넓게 퍼져서 쓰면서 그 공간의 한계를 비워있다는 느낌이니까, 이제 이런 게 프랜차이즈였던 그런 형태도 있고, 병원에 꽉 이렇게 막 밀집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소속되어 있면서도 소속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던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식에 대한 애정. 비어있으니까. 육신적으로 식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형태로서 공망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공망의 축이라고 하는 공간이 축축한 동굴을, 그죠? 동굴을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동굴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공간이 축이 뭐 뚜껑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어떤 이런 형상이었던 거라. 그래서 어떤 그런 형태로서 공망을 쓰지 않겠는가. 일단 요거는 도구로서도 잘 쓰기도 하면서 이제 애정의 관계가 좀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이렇게 보입니다. 좀 부족하지만 네, 마쳤습니다.